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전 시간에 이어서 부등식의 영역의 최대 최소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배웠던 부등식의 영역에 관한 내용들이 있죠. 부등식의 그 경계를 우리 칠하는 내용들 잘 이해를 하셨다면 오늘 배우는 내용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최대 최소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겁먹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최대 최소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최소라는 것 자체는 굴곡이 있는 곡선하에서 혹은 직선하에서 최대 최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방정식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등호가 반드시 있을 때만 최대 최소의 값을 갖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도형에서 보자면 그것의 교점, 즉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방정식으로 봤을 때 교점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두 곡선이나 직선의 꼭지점, 그러니까 꺾이는 점, 이런 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편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되도록이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혹은 선행을 하더라도 중학생이기 때문에 자꾸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석대로 그림을 좀 그려서 해결을 해보고요. 그때그때 편법적인 요소들을 선생님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제 선분을 지날 때 바로 선분을 지날 때의 기울기의 범위라든지 y절편의 범위 구하는 내용입니다. 중학교와는 좀 다른 버전으로 한 가지를 배우게 되니까 그것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크게 설명할 내용이 없고요. 선생님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24번째 강의고요. 부등식의 영역과 최대 최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87페이지서부터 90페이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죠. 자,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의 영역과 최대 최소 그랬죠?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y-x의 최대값을 m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small m이라 할 때 large m에서 small m을 뺀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문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봅시다. 무슨 뜻이냐면 자, 일단은 연립부등식이에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립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이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결국은 이 두 영역의 공통인 영역을 뜻합니다. 그 영역을 먼저 찾아보란 뜻이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요. 우리가 이렇게 x축, y축을 그리게 되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자체를 그리게 되면 y는 경계선을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갖게 되겠죠. 요놈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2고 여기가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놈의 교점 하나가 뭔가가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저 두 영역의 공통범위의 영역을 찾아보게 되면요. 일단 y는 x제곱 2차 곡선보다는 위쪽에 놓여라 그랬으니까 바로 이 위쪽을 뜻합니다. 이렇게 2차 곡선의 위쪽 여기를 뜻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요 직선이죠. 직선의 아래 방향에 놓여라 이렇게 된 거니까 아래 방향은 결국은 요쪽을 뜻합니다. 요쪽이죠. 이렇게 아래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가 왜 이렇게 됐지? 예. 자, 공통 범위는 결국은 어느 범위가 되냐면 요 범위가 됩니다. 요 범위. 자, 요 범위가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둘의 공통 범위는 바로 요 범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요것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y-x의 최대값 m, 최소값 small m을 각각 구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 바로 y-x입니다. 그죠? y-x의 값을 우리가 k로 두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k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실수점들을 각각 다 y와 x에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가장 큰 값을 생각하고 가장 작은 값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 수많은 점들, 무한개의 수많은 점들을 다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자란 얘기냐면 자, 요것 자체를 식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보자란 뜻입니다. 즉, 요것을 갖다가 식으로 바꾸게 되면 y는 바로 x 플러스 상수 k라는 이렇게 1차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바로 기울기가 일자리이고 y절편이 k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 일자리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점이 바로 이 내부에 공통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점이
될 때, 점이 될 때 바로 우리가 가장 작게 가는 y절편, 그 다음에 가장 높게 가는 x절편을 각각 구해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요걸 이동을 시키면서 봐주면 돼요. 가장 높게는 어디까지 갈까요? 바로 이 꺾이는 점을 지나갈 때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날아갔을 때 생기는 y절편 있죠. 여기와 뭔가 만나겠죠. 그 y절편이에요. 그 y절편이 가장 높은 k의 값이 되겠고요. 가장 낮은 값이 문제인데요. 가장 낮은 값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울기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뭐 요렇게 가다가 기울기 일자리가 점점 가까이 가겠죠. 그러다가 요 빨간 곳과 만나는 곳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때의 k 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k는 바로 이 y절편을 뜻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인데, 곡선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꺾이는 접점이 될 것이냐 아니면 꺾이는 점이 될 것이냐, 이 두 개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가장 높은 곳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바로 이 둘의 교점 여기를 지나면 그만인 거죠. 그러면 이 교점을 결국은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은 어떤 값들이냐면 이 교점의 좌표와 그 다음에 이쪽 꺾이는 교점의 좌표, 이 두 개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일자리가 올라갔을 때 얘가 맞닿는 곳이 이 교점보다 더 빠르냐 늦느냐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접했을 때의 값 하나만 더 구해보면 되죠. 결국은 요 점과 이렇게 접할 때 나오는 K값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가장 큰 것은 최대값이 되고요. 가장 작은 값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원리를 이용을 해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점의 좌표 어차피 두 개가 필요하니까 교점의 좌표를 찾는데요. 교점의 좌표는 결국은 이 우변에 있는 걸 등호처럼 생각을 해서 같게 놔두고 풀어주면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x제곱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기 위한 요 싸가지 없는 x 구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게 하는 이런 뜻이고요. 인수분해하면 하나 둘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만족하는 x의 값은 바로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요 점의 좌표가 얼마냐? 바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때의 높이가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요 점의 좌표는 얼마냐? 바로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이죠. 높이가 1이 됩니다. 즉, 그 점들이 어떤 점이냐? 하나는 마이너스 2, 4고요. 또 하나는 1,1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값들을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값들을 집어넣어 보면 나오게 되는 k 값들이 생기겠죠. 자, y에서 x를 빼라 그랬으니까 y에서 x를 빼는 거예요. 6이 나오고요. 자, 1에서 1을 빼면 0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교점을 지날 때는 바로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2차 곡선이 가장 우리 학생들한테 어려운데요. 여기 부분 있죠? 요 부분을 갖다가 선생님이 자세히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요.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얘가 1,1이니까 이렇게 x와 y가 1,1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곡선이잖아요. 2차인 곡선이니까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져 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이렇게 날아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날아갔어요. 날아갔을 때 과연 이 점에서 먼저 만나겠느냐 아니면 이 곡선 구부러진 곳에서 먼저 만나겠느냐 그거예요. 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렇게 볼록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점보다는 이 점에서 먼저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2차 함수에서는 이 상황만 우리 학생들이 잘 파악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만난다는 건 결국은 접할 때가 된다는 얘기죠. 바로 접할 때 0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찾을 거냐? 바로 이 직선과 이 곡선과 이 직선이 결국은 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접하게 놔둬버리면 돼요. 2차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제곱이라고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 1차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 플러스 k라고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것을 방정식화시키면 요 놈인데요.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접한다라는 의미는 뭐죠? 바로 요 놈의 판별식 d가 0이 됨을 뜻하는 거죠. 자, 그렇게 d가 0이 되게 하는 k값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1은 1 마이너스 플러스 4k 이퀄 0이 돼버리죠. 그럼 만족하는 k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또 하나의 k값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뭐였었냐면 얘가 2, 4분면의 교점이죠. 2, 4분면의 교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0이라는 값이 바로 1, 4분면의 교점입니다. 1, 4분면의 교점이고, 자,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것이 접할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접할 때
1사분면의 교점을 만날 때보다도 더 작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답은 이미 나왔죠. 바로 얘가 가장 큰 값 최대값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구하라는 거 구하면 됩니다. 바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 구하여라 그랬죠. 자, 그래서 결론은 6에다가 4분의 1을 더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4분의 25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선생님이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오늘 설명할 내용이 거의 없다고 그랬죠. 예, 그걸로 대처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 나머지 문제 기본적인 필수 예제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요 문제는 아까 침과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 주어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것이 2차인식인데요. 2차이면서 x에도 제곱, y에도 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 자, 그랬을 때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다음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요 영역에 공통인 영역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눠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위에 거 나눠 쓰면 y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런 뜻하고요. 또 하나는 요 우측이죠. 우측 두 개. 이거랑 이거는 쓸 수 없습니다. 중간이 비니까. 그래서 y보다도 x가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y보다도 x가 크거나 같습니다. 또 하나 y는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자, 요거 우리 도시할 수 있죠. 요 두 개는 선생님이 요 놈하고 요 놈 끊어냈다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영역, 이 세 영역의 공통인 영역을 찾아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정리하게 되면 자, 봅시다.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y는 선생님이 항상 높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죠? 높이가 0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위쪽을 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x라는 것을 도시하게 되면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기울기 일자리. 자, 그 다음에 y쪽이 오히려 작거나 같으니까 아래쪽을 뜻합니다. 아래쪽. 그 다음에 위쪽. 그러니까 요 범위예요, 지금. 요 범위. 요 범위라는 거 느껴지시죠? 요 범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의 방정식이죠.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2 지나고요. 여기도 2 지나죠. 요렇게. 자, 그리고 역시 y가 아래쪽이라고 그랬어요. 아래쪽이면 요 아래쪽이죠. 아래쪽이니까 공통범위는 어디가 돼버리냐면 바로 여기가 공통범위가 되죠. 자, 요 범위가 바로 공통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범위가 됐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랬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면 언제 최대 최소가 나오느냐? 자, 이것도 역시 이렇게 k라고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k라고 쓰는 순간에 바로 이것은 뭐의 방정식이 돼버리죠?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 원의 방정식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k값이 뭐를 뜻하게 되냐면 뭐랑 영향을 같이 받게 돼요. 결국은 요 놈의 루트 k가 바로 반지름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반지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원의 중심은 바로 얼마가 된다? 0,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원점을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바로 루트 k짜리가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영역과 만나는 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점과 가장 큰 점을 한번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 이렇게 해서 커지고 있었을 때 영역과 만나는 점들 중에서 원과 만나서 가장 크게 그려질 때는 바로 반지름 2짜리 원이 이렇게 그려질 때죠. 반지름 2짜리 원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바로 요 점에서 최대의 원의 반지름을 생각할 수 있고요. 가장 작게는 바로 요 점에서 그냥 하나의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네요. 바로 요 점은 어차피 내부의 점이니까 요 점을 지날 때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접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가장 큰 원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느냐? 바로 최대값이라는 것은
최대값은 여기를 지날 때니까 반지름이 2짜리죠. 그죠? 그럼 반지름이 2짜리면 결국은 K의 값은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하나의 점이 돼버릴 때죠. 점이 돼버릴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는 4고요. 최소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7번 볼 건데요. 바로 이 7번 문제가 우리 모의고사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7번 보죠. 자, 부등식의 영역에서의 최대 최소의 응용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자, A, B 두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데 A, B는 각각 PQ 두 종류의 원료를 사용한다. 제품 한 개당 원료의 필요량과 이건 오른쪽 표와 같고 원료 PQ는 1일에 각각 65kg과 84kg을 쓸 수가 있다고 한다. 이 공장의 1일 최대 이익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이런 문제는 우리 실생활이랑 엮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의고사 출제 빈도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구하라는 것은 뭐냐? 바로 최대 이익을 구하여라. 1일 최대 이익을 구하여라 그랬죠. 1일 최대 이익이라는 건 뭘까요? 물건을 가장 많이 팔았을 때라고 보는 것보다는요, 물건의 그 가격이 있겠죠. 물건의 가격을 적당히 가장 높게 산정할 수 있는 바로 물건의 개수들을 한번 정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바로 최대 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이 A라는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P라는 원료가 10kg이, 그 다음에 Q라는 원료가 7kg이 들어간대요. 자, 그리고 그때 하나의 제품에 대한 이익이 3만 원이고요. 자, B 제품을 하나 만드는 데는 P가 5kg, Q가 9kg 들어가서 그때 이익이 2만 원이랍니다. 자, 그런데 하루에 쓸 수 있는 P의 원료, 그 다음에 Q의 원료의 제한량이 바로 65kg과 84kg 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A의 개수를 갖다 X개 만든다 하고요. 그 다음에 B의 개수를 Y개 만든다 해봅시다. 결국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P라는 원료는 65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X개의 10kg과 Y개의 5kg을 바로 곱했을 때 65 이하만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식이냐? 10X 플러스 5Y는 65를 넘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65를 넘을 수가 없다. 즉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 돼버리죠. 자, 요걸 식으로 바꿔버리면 전부 다 5의 배수이기 때문에 2x 플러스 y는 작거나 같다. 5 1 5 5 35.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q입니다. q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7x와 9y를 더해서 제한량 84를 넘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7x 그 다음에 플러스 9y는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84보다. 얘는 더 이상 간단히가 안 되죠.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의 공통인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왜 공통인 부분을 찾아내야 될까요? 결국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바로 우리가 제품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자, 이것을 역시 영역에다 도시를 해보면요. 자, 이것은 일사분면에서만 나타나죠. 자, 가장 쉽게 빨리 이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보면 되죠. 자, 요 놈의 x절편은 y를 지우고 생각하면 되니까 x는 2분의 13이네요. 2분의 13. 요게 x절편. 자, y절편은 2x를 지우면 되죠. y는 13이 되겠습니다. 요 놈의 2배니까 뭐 요 정도가 되겠죠. 자, 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이 보이겠고요.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개를 사용할 수 없죠. 이건 일상에서 사용하는 실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몇 킬로그램 이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분면 내에서만 놀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x절편이 y가 사라졌을 때 7일은 7, 7이 14, 1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12는 요쪽에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y절편, 이게 사라지니까 9, 1은 9, 9분의 84네요. 그죠? 9분의 84니까, 3분의로 나뉘죠? 3분의 3, 2, 6, 3, 8에 24, 3분의 28이 되네요. 그러면 3, 7에 22, 3, 8에 24, 3, 9, 27이니까 9점 땡땡땡이니까 여기에 놓이게 되죠. 3분의 28. 이게 y절편이 되는 거죠. x가 0일 때 y값. 3, 3은 9, 3, 2, 6, 3, 8, 24.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요거 이하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결국은 요거 이하고 요거 이하인 공통범위는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바로 요 범위 안에 있는 것들만큼의 개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당연히 X개만큼 만든 3만원과 그 다음에 Y개만큼 만든 제품에다가 이익을 곱해주는 거죠. 즉 내가 구하려는 것은 바로 3X 플러스 2Y의 최대 이익,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두면 돼요? K라고 두면 되죠. 자, 이것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K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짜리를 쭉 날리는 거예요. 날렸을 때 바로 어디에 만나야 가장 큰 값을 찾을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짜리는 어떻게 찾을 거냐? 일단은 요놈의 기울기와 요놈의 기울기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놈은 기울기가 얼마냐면요, 요놈의 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2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 2.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 x분의 y를 생각하면 되죠. x분의 y니까 12분의 그 다음에 3분의 28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1분의 10이라는 얘기니까 36분의 28입니다. 36분의 28이면 요게 지금 49, 36, 47의 28. 바로 9분의 7이 기울기죠. 예,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바로 요거분의 요거 하면 기울기가 9분의 7이 됩니다. 근데 요건 마이너스고 요것도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마이너스 2분의 3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 선생님 이 기울기 꼭 구해야 되나요?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기울어져,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을 때 가장 큰 곳은 요점을 만날 때죠. 요점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닿게 되죠.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지나갈 때 가장 먼저 닿는 곳은 여기가 되죠. 그러면 기울기가 요 사이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닿는 곳은 여기가 되겠죠. 각각 기울기에 따라서 닿는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란 얘기는 마이너스 2분의 4라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9분의 7은 마이너스 1보다도 오히려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아니,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9분의 7 사이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 사이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날라오겠죠.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여기일 때 먼저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최대값은 이 점을 지날 때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바로 요 점을 지날 때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즉 90% 이상의 문제는 다 요 점을 지날 때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또 역이용해서 기울기가 다르게 잡아서 다른 곳에서 나오게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예, 그건 출제자의 의도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잘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 문제에서는 바로 요 교점을 지날 때 나오는 거니까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이 교점의 좌표라는 것은 바로 요 두 개를 연립한 식입니다. 연립했다는 얘기는 이 교점은 방정식의 값이니까 부등식을요 전혀 생각하지 말고 방정식 두 개를 풀어주면 됩니다. 즉 2x 플러스 y는 13이라는 식과 또 하나 7x 플러스 9y는 84라는 요 두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위식의 9배를 해볼까요? 9, 2, 18x 그 다음에 플러스 9y 그 다음에 9, 3, 27 9일은 9, 1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빼버립시다. 그러면은 얘는 몇 x가 되냐면 11x가 되겠고요. 자, 117에서 84를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16에다가 17을 더하는 거니까 33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만족하는 x의 값이 얼마냐? 바로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요 점의 좌표는 3이 되겠고요. 자, 3을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나오죠. x에다 3 집어넣으면 3이 6입니다. y는 7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여기가 7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라는 거? 3,7이라는 점의 좌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맥시멈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바로 3과 7을 x와 y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k 값이 바로 나와버리죠. 그죠? 3, 3은 9에다가 그 다음에 7이 14니까 14에 9를 더한 거예요. 바로 23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10,000원이라는 단어만 붙여주시면 바로 일일 최대 이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장황하게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했는데요. 예, 요거는 한번 잘 들어두시고 다음 문제 풀 때는 예, 일단은 좀 이 점들이 있죠. 요 점들을 집어넣어서요. 그냥 가장 큰 값 나오는 거 찾으시면 돼요. 자,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영역에서의 최대 최소의 응용입니다. 그랬죠? 자, 봅시다. 집합 A, B가 주어졌고요. A가 B에 포함되게 하는
만족하는 A의 이번엔 미니멈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역시 영역을 빨리 도시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1학년 과정에서는 도형을 자꾸 그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자꾸 도형을 그려버려 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기가 좀 힘들지만 하여튼 얘의 기울기는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그 다음에 y절편은 어떻게 되죠? y절편은 이게 a이긴 하지만 y절편은 바로 4분의 a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건 원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요 그림을 그리면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이 몇 자리죠? 1자리입니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요 놈으로부터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어디를 뜻하냐면 바로 바깥쪽을 뜻합니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바깥쪽을 뜻하게 돼요. 바깥쪽. 자, 요 바깥쪽 부분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바깥쪽 부분인데 이 바깥쪽 부분 경계선 포함합니다. 바깥쪽 부분과 그 다음에 저 직선 사이의 관계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A가 B에 포함을 당하랍니다. A가 B에 포함을 당하래요. 근데 A는 뭐라고 그랬냐면 Y가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뜻합니다. 위인데 기울기가 얼마짜리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짜리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짜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를 갖다 이렇게 날리는데 그거보다 위쪽이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선이 잡히게 된다면 요거의 위쪽이니까 여기 전체가 돼버리죠. 전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노란색이 이쪽은 파란색을 포함하면서 아예 이쪽은 파란색이 노란색을 포함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중간쯤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원점을 지나게 중간쯤 같다 그러면 요 부분이 될 텐데요. 요 부분이 됐다 하더라도 파란색이 노란색을 포함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요만큼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부터 포함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원에 요렇게 접할 때부터죠. 요렇게 접할 때부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접한다면 바로 노란색은 요쪽이 됩니다. 그러면 요쪽은 이 원의 바깥쪽에 다 포함이 되게 되죠. 그리고 요 뒤로부터는 평행한 직선을 아무리 그어도 이쪽에 또 그린다 하더라도 역시 파란색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봅시다. 바로 접할 때보다 커진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접할 때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접할 때가 언제냐? 바로 3x 플러스 4y는 a라는 놈하고요. 3x 플러스 4y는 a라는 놈과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의 방정식. 이 둘이 접할 때를 찾아주는 거예요. 접한다. 접할 때를 찾아보면 자, 일단 y나 x를 하나 변신시켜 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y를 갖다가 변신을 시키게 되면 y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3x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a가 되겠죠? 바로 이 놈을 갖다가 y 대신에 뿅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x제곱에 플러스 y 대신에 이 놈이 들어갔죠? y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a가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 놈의 제곱이 1이다 이런 뜻이 돼버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식은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죠. 자, 간단히 하게 된 결과는요. 제가 지금 4의 제곱이니까 16이니까 16배를 어차피 해야 되죠. 16배를 해버리면 16x 제곱에다 뒤에는 분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플러스가 되겠고요. 자, 앞에 거의 제곱 3, 3은 9x 제곱이 되죠. 음수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6ax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a 제곱이 되고요. 16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6이 되잖아요. 이퀄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앞에 게 몇 x제곱이냐면 25x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접할 때 a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접할 때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판별식 d가 0임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b'의 제곱, 바로 요놈의 반 3a죠. 3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입니다. 25배의 a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자, 이놈이 바로 0이 될 때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놈이 3, 3은 9a제곱이고요. 9에서 25a제곱을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16a제곱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16a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상수항이 누가 돼버리느냐? 얘네 둘이 곱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25 곱하기 16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16이랑 16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남는 건 a제곱은 25다가 남게 되죠. 그러면 a는 얼마냐?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5란 뜻인데
저기는 보아하니까 접할 때가 이때하고 이때 두 군데가 생기겠죠. 그 중에서 일사분면에 있는 곳이니까 바로 양수 쪽을 택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이 5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A가 5임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5보다도 그러면 5라는 것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5란 얘기잖아요. 그럼 5보다 어떻다라는 얘기죠?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뭘 물어봅니까? 미니멈 A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 A의 값은 바로 몇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 예제는요. 자, 9번입니다. 9번. 자, 두 점의 위치와 부등식의 영역이에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익히 배웠던 방법입니다. 자, 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y는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두 점 A, B를 사이를 지난답니다. 사이면은 결국은 양 끝점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사이라는 단어는 양 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 끝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요것이 요 두 점 그랬어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A점이 3,5랍니다. 3,5. 3,5라는 A점이 있고요. 자, B점의 좌표는 4,1이라고 그랬죠? 4,1이라는 B점 그랬습니다. 자, 이게 B점이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린 거죠.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 그래프가 요 양끝점 있죠. A의 양끝점 사이를 지나도록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버전을 빌리자면 바로 얘가 항상 지나는 일정한 한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수 파트에서도 배웠죠. 바로 그 점은 K에 관계없이 지나게 되는 한 점이니까 바로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X가 1이고 Y가 3일 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1,3이라는 점이거든요. 1,3이라는 점. 1,3이라는 점. 바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나 있습니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이렇게 돌면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사이를 지나게 되는 곳이죠. 그 사이를 지난다라는 건 바로 요렇게 지날 때와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지날 때죠. 요 두 점을 지나는 요 사이에서 놀아줄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사이니까. 이때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이때도 안 하죠. 결국은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을 때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필요로 하는 게 이 K는 바로 기울기를 뜻하고 있는 거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때와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때의 각각의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때 기울기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두 칸이죠. 왜냐하면 1에서 3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두 칸이죠. 3에서 5까지니까. 이 기울기는 결국은 얼마냐?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요 기울기는요. 바로 요 삼각형을 이용하면 됩니다. 요 삼각형을 이용하면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3분의 1짜리인데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음수.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 k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준 방법이 우리가 중학교 때 풀어줬던 방법이 되겠고요. 바로 고등과정에서는 좀 새로운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자,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y와 x가 같아지는 선이라면 자, 이 선은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은 어떨까요? y가 x보다 큰 곳이라고 그랬죠? 자, 요 영역이 되겠고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y가 x보다도 작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둘의 부호는 언제나 음수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다시 정리하면 자, 이걸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y-x는 0보다 크다라고 바꿀 수 있고요. 자,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y-x가 0보다 작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결국은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y-x의 제곱은 음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제곱의 음수가 나와? 이게 말은 안 되잖아. 그지? 같은 점일 때는. 같은 점이 아니니까 지금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y와 x는 다르다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이 영역이 만약에 플러스의 값을 가졌다면 이 영역은 마이너스를 갖는 거죠.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자, 얘가 마이너스라면 얘가 오히려 플러스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점이 있습니다. 3,5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4,1이에요. 자, 요거는 개념상 좀 난해하지만 잘 들어두시면은 크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나도록, 요 사이를 지나도록 하는 직선이 바로 y는 kx-1 플러스 3이라는 직선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식에다가 요 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 요 점을 집어넣어서 그 두 식을 곱하게 되면 한 놈이 양수고 한 놈이 음수.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x에다 3, 5를 집어넣은 식, 그 다음에 y에다 4, 2를 집어넣은 식, 그 두 식의 곱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간단히 해야 되겠죠. 이 식을 간단히 하면요. kx-k,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y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y는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0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식은 바로 이 식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3과 5를 xy에 집어넣은 식. x에다 3 집어넣으면 3k-k니까 2k죠. 2k. 자, 그 다음에 y에 5가 들어가면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요 점을 집어넣은 그놈의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의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4k-3k, k니까 3k가 되죠. 3k.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3 빼기 1이니까 2가 됩니다. 그죠? 3 빼기 1이니까 2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 둘의 곱이 당연히 뭐가 돼요? 사이범위니까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등호 안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요 2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 2를 앞으로 뽑아내면 요 2가 사라지고요. 요 2도 사라지면서 얘가 1로 바뀌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 푸는 게 됐는데 요 범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바로 4, 2 범위. 기억나십니까? 우리 10-가에서 배웠죠? 결국은 사이 범위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요. 몇보다 작다?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아까쯤에 거 잘못됐다. 확인하러 갈까요? 왼쪽으로 잠깐만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네요. 여기가 3칸이고 여기가 1칸이 아니죠? 여기가 1부터 3까지니까 2칸이네요. 그냥 여기 바뀌어줘야 되죠? 2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이해하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9번까지 이제 필수 예제 문제 풀어봤고요. 옆에 밑에 보시면 우리 확인 체크 문제 있죠? 확인 체크 문제 잠깐 풀어보시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시작하십시오. 자, 그러면 확인 체크 문제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체크 65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실수 xy가 부등식 다음을 모두 만족시킬 때 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은 저걸 만족시키는 영역들을 다 도시해야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x축, y축 그리고요. 자, 요 그래프 빨리 그리고 싶어요. x절편. x절편이면 y 지워야죠. 2분의 9네요. 2분의 9. 자, y절편. x 지웠죠? 9입니다. 그러면 2배 되는 곳이니까 이렇게 지우고 2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놈의 x절편 y 지우면 x는 6입니다. 6은 요쪽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y절편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3. 자, 이렇게 되겠네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죠. 자, x 양수, y 양수. 1사분면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y가 작다니까 아래 부분을 뜻하게 되죠. 그러면 공통범위가 어딥니까? 요 범위가 공통범위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구하라는 거 찾아야죠. 바로 뭐냐면 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뭐라고 두자? k라고 두자. 자, 그러면 이 식은 바로 어떤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바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x 플러스 k의 y절편의 k값, 바로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뜻이 돼버렸죠.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역시 45도 각도로 가면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 가장 작은 값 어디? 요 놈을 지날 때 가장 작은 값이죠. 즉 0,0이라는 원점을 지나게 되니까 당연히 k값은 0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아주 쉽게 나왔죠. 미니멈은 얼마다? 무조건 0이다. 자, 문제는 맥시멈이죠.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가서 어디 지날 때? 바로 요 교점을 지날 때 최대값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최소값은 요 점을 지날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요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2원이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겠죠. 바로 그 식은 2x 플러스 y는 9라는 식과 또 하나의 식 x 플러스
2y는 6이라는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식이나 위식에 2배를 해주면 되죠. 아무래도 아래식이 낫겠네요. 2x 플러스 4y는 12가 되니까 간단히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 빼버립시다. 그러면 2x 사라지죠. 그 다음에 4y에서 y 빼게 되면 이놈은 3y가 되겠고요. 12에서 9 뺐으니까 역시 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y좌표가 나오게 되죠. y는 1이고요. y1은 돌아가서 구해주면 되죠. 1 들어갔습니다. 넘어가면 8 되니까 x는 4라는 거 알 수 있죠. x는 4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집어넣어서 k 값을 구해주면 되죠. x와 y를 더한 값이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더해버리면 돼요. 바로 최대값은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6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부등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원글이란 뜻이죠. 원. 자, 원 그렸어요. 자, 반지름 몇 자리? 1자리죠?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내부를 뜻하고 있죠? 내부를 만족하는 x, y. 이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y-2x에 그랬어요. y-2x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역시 요걸 k라고 두면 되죠.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2x 그 다음에 플러스 k라는 놈이 되겠죠. 자, 이것은 바로 기울기 2짜리 직선들을 이런 식으로 날려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려준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로 날려줄 수가 있겠죠. 자, 기울기 2짜리 여러 개의 직선을 날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려줬을 때 이 내부에 있는 원의 내부 있죠? 이 내부와 만나게 되는 점들 중에서 가장 높게는 누가 나오고 가장 낮게는 누가 나오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떨 때 나오게 되냐면 가장 낮게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평행이 되면서 이렇게 접할 때 있죠? 이렇게 접할 때 나오는 요 값 있죠? 바로 요 값이 y절편 k 값이 되겠습니다. 가장 높게는 바로 이쪽이죠. 이쪽에서 평행선이 이렇게 그어졌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와 만나는 점 있죠? 요게 가장 높은 값이겠습니다. 자, 감각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은 원과 직선이 접할 때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접점을 찾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요령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세 가지 방법을 한번 다 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너무 복잡하죠. 왜냐하면 원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을 사용한다는 방법으로만 기억을 합시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접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가 접점이죠. 접점 거꾸로 썼네요. 접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 r이 될 때, 요때입니다.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0,0이죠?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바로 요 직선은 어떻게 생겼느냐? 2x-y 플러스 k는 0이죠.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원의 반지름 얼마? 1이 될 때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개수 제곱합 기억나죠? 바로 루트 5분의 가 되겠고요. 절대값 대입한 값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k가 되겠죠. 자, 이놈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랬으니까 만족하는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 최소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요, 맥시멈은 루트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예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저놈의 기울기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울기가 몇 자리죠? 2자리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기억나면 참 좋겠는데, 자, 기울기가 주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y는 m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기억합니까?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게 돼 있죠. 자, 기울기가 2짜리라고 그랬으니까 y는 2x짜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이 1이죠.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여기 루트 5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는 값을 보면 여기에 바로 k 값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은 더 큰 값을 의미하니까 루트 5,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최소값은 더 작은 값 마이너스 루트 5를 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구해주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표는 어느 제과점에서 과자 A, B를 각각 한 봉지씩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 PQ의 소모량과
하루 최대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과자 AB를 한 봉지씩 만들어 팔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각각 700원과 1200원이라고 할 때 이 제과점에서 하루 동안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을 구하여라 그랬죠. 하루의 최대 이익입니다. 최대 이익. 자, 일단은 원료를 얼만큼까지 쓸 수 있냐면 200kg과 300kg까지 원료를 쓸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A 제품을 X개 만든다고 하고요. B 제품을 Y개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P라는 원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바로 4X 플러스 5Y인데요. 자, 이 놈은 200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2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Q라는 원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3X개와 5Y가 왜 나와요? 10Y죠, 10Y. 10Y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300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구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격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 전체 이익입니다. 그러면은 A 제품을 하나 만들면 얼마의 이익이? 700원의 이익이 생기고요. B 제품을 하나 만들면 1200원의 이익이 생긴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700X 플러스 1200Y. 자, 요 놈의 최대 이익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맥시멈 요 놈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요 놈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요거를 도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X절편은 어떻게 되죠? 위에씩 X절편 Y가 버려지는 거니까 4, 5, 20, 50이라는 거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Y절편 어떻게 됩니까? Y절편 X 버리면 되니까 5, 4, 20이니까 40이라는 거 할 수 있네요. 40.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은 X절편이 얼마냐면 버려버리면 바로 X는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나요? 100이네요, 100. 그죠? X는 10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Y절편 X 버리면 되니까 Y는 얼마가 된다? 30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30.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하고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역시 공통범위가 어디가 되죠? 공통범위가 요 부분이 됩니다. 요 부분. 자,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요 놈의 기울기가 얼마냐를 빨리 파악하셔야죠. 요 놈의 기울기는 어떻게 보는 게 가장 빠르냐면요. 요거 분의 요거의 부호 바꾼수니까 마이너스 12분의 7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둘의 기울기를 빨리 비교를 하셔야 되죠. 이때의 기울기는 얼마냐? 바로 요 놈의 기울기는 5분의 4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의 기울기는 얼마인가 봅시다.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30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3이 되겠죠. 마이너스 10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울기가 요 사이에서 노는지 아니면 얘보다 작은지 얘보다 큰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요 놈을 한번 볼까요? 자, 요 놈을 통분을 해둡시다. 얼마로? 12. 그러면 세수로 결국은 통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로 통분하면 되죠? 60으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바로 얘는 마이너스 60분의 12배니까 4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0분의 6배니까 1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60분의 5배니까 5, 7에 35가 되죠. 35는 18과 48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결국은 끼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 점을 지날 때 바로 최대값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바로 왼쪽으로 가서 요 두 개를 연립해야 나온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Y를 찾으러 가봅시다. 자, 위식에다 2배 하면요. 8X 플러스 10Y 요 놈은 40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 선생님이 부등호 안 쓰는지 알겠죠? 그죠? 교점의 좌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5X가 되겠고요. 5X는 결국은 10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X는 얼마란 뜻이냐면 20이란 뜻이 되겠고요. X20을 집어넣으면 되죠. X20을 여기다 띡 집어넣으면 이게 80입니다. 그럼 80이 넘어가면 여기가 120이 되죠. 120은 Y가 24라는 것을 뜻하게 되죠. 이렇게. 자, 결국은 요점의 좌표가 20,2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점의 좌표는 20,24다. 자, 그러면 요 점을 X 대신에 20을, 그 다음에 Y 대신에 24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계산되어진 결과는요. 자, 20에 700을 곱했으니까 27에 14에다 0이 3개 붙었습니다. 14,000원 플러스 그 다음에 24, 12 곱하는 거거든요. 24에 12를 곱하면 12 곱하기 2가 되죠. 이렇게. 그죠? 이게 12 곱하기 2니까 12 곱하기 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144니까 288이 되겠죠. 288에다가 0이 2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되어진 결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88 빵빵하고 140 빵빵이죠. 그러면은 3, 4, 2, 8 빵빵이 되겠네요. 4, 2, 8 빵빵. 바로 원이 되겠죠. 원.
자, 이것이 바로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8번 문제 보도록 하죠.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B다 그랬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그죠? 교집합 무슨 집합이다? 작은 집합이다. 누가 작다? B가 작다. 누구보다 작겠어? A보다 작다.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즉 B가 A에 포함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번에는 A의 어떤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집합이 현재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을 그리고요. 자, 반지름이 3짜리입니다. 3,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내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내부. 바로 여기에 있는 내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부.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요.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0,A죠. 0,A. 반지름은 1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1짜리인데 이놈의 원의 중심이 바로 0,A입니다. 0,A이고요. 반지름은 1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 1짜리 원이 어떤 건지 알겠죠? 반지름 1짜리 원이라는 건요. 이렇게 2까지 가는 이런 식의 원입니다. 여기가 2라고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중심이 0,1일 때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B가 A에 포함되기 위한,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하얀 영역이 A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B 부분, 노란 부분이 흰 부분 안에 다 들어갈 A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언제서부터? 바로 요때서부터죠. 요때서부터 계속 내려가서 쭉쭉쭉 내려가서 언제까지? 여기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요때까지. 바로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 놀아줘야 바로 이 큰 하얀 원 안에 갇히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A는 결국은 요놈의 A좌표였습니다. 이 A좌표는 Y좌표를 뜻하죠. 그러면 이때서부터 결국은 이때까지를 뜻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죠. 여기는 얼마일까요? 2죠. 그래서 결국은 이 A라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상외로 그림 그려보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그림을 좀 그려서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69번 보도록 하죠. 자, 직선 2y-3x- 플러스 k는 0. 바로 두 점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는 한 번에 그냥 우리 두 번째 배웠던 방법 기억나죠? 자, 요 놈을 집어넣었을 때 둘의 값이 이은 선분과 만나기 위한 그랬어요. 만난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선분이 있을 때 만난다라는 건 어떠한 직선이 자, 요 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해서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야 되죠. 요 사이에서 놀면 되는 겁니다. 사이에서 노는데 사이에다가 양 끝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선분을 지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바로 1,4를 요 점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x에 1 집어넣고 y에 4 집어넣는 거죠. 4, 2, 8. 8에서 3을 뺀 거예요. 5죠. 그러면 5 플러스 k가 함수값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바로 3,-1을 집어넣었을 때죠. 그러면은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3은 9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플러스 k죠. 바로 요놈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사이, 같으면 선분을 만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보기 좋게 좀 정리해볼까요? 자, 이것은 k 플러스 5 곱하기,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1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나타내고요. 자, 이 범위는 바로 4, 2 범위를 뜻하게 되죠. 그러니까 k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부등식의 영역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문제들 중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실생활이랑 엮여있는 문제 선생님이 하나 있다라고 그랬죠. 뭐 최대 이익이라든지 최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 이런 거 구하는 문제 반드시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연습 충분히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연습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 풀어보세요.